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ST 오디오 스펙트로그램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간단한 논문인데 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피치에서 올해 인터스피치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 MIT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딥러닝 베이스드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이제 항상 CNN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뭐 CNN을 사용하거나 CRNN을 사용하거나 뭐 CNN의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을 하거나 뭐 CNN하고 어텐션을 같이 사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지만 전부 다 CNN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그 비전 쪽에서도 이제 CNN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 가지고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CNN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모델을 그 구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ST 모델 같은 경우에는 CNN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사용을 해서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릴레이트 워크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이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 앤 디스틸레이션 트루 어텐션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DIT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이고,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에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텐션을 이제 학습을 하는 그 분야가 요즘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일종이고요. 인풋 데이터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하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만 사용을 했을 뿐 CNN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인풋을 이제 인풋 이미지를 이제 패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패치 토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클래스 토큰하고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를 해서 클래스 토큰에서는 클래스를 이제 추정을 하고, 디스틸레이션 토큰 이제 티처 모델은 CNN을 활용을 잠깐만요. 했는데. 여보세요. 네. 여기서 패치 토큰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이제 정해진 사이즈의 패치로 자릅니다. 그 자른 거를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걸 토큰화를 하려면은 네. 이미지의 디멘션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음,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한 224 바이 24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32 바이 30이나 뭐 16 바이 16 뭐 이 정도로 자르고, 그거를 다시 이제 포지션에 그걸 인베딩을 토큰화를 그걸 합니다. 토큰화를 시킨다면은 네. 인덱스가 엄청나게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요? 네. 그러려면은 이게 워낙 또 토큰이 너무 많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지 않으면은 이 코릴레이션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를 활용을 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좀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S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과 거의 유사한데요.
인풋을 이제 이미지 대신에 스펙트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패치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제 인베딩 과정을 거치고 포지셔널 인베딩을 거친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추정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인풋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맨 필터뱅크 피처를 활용을 했고 이 필터뱅크 피처는 이제 토치 오디오에서 fbank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바로 그 오디오로부터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맨 스펙트로그램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치는 이제 여기에서는 16 x 16 패치를 활용을 했고 패치를 이제 자를 때 그냥 오버랩 없이 자르는 게 아니라 16 x 16을 자르고 옆으로 10픽셀만큼 이동해서 6픽셀이 오버랩 되도록 이제 픽셀을 자르게 되고요. 이 자른 패치들을 가지고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768차원의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768차원의 피처에다가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해가지고 포지셔널 정보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인풋 피처를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DIT에서 학습시켜 놓은 포지셔널 인베딩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포지셔널 인베딩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로 포지셔널 인베딩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제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사인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논문에서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고 뭐 나중에 구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베딩을 어떤 걸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만 일단 이 논문에서는 DIT에서 그 학습시킨 포지셔널 인베딩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DIT의 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이, 이 태스크는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불러와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은 첫 번째로 이미지넷을 프리트레인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넷으로 다시 파인튜닝을 시켜가지고 오디오셋에 대한 리저트를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디오셋 잠깐만. 여기 네,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쓴다는 게 이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게 도움이 되나요, 진짜? 그 뒤에 실험이 나오는데 실험에 보면은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컨셉이 사실 지금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이미지넷은 사실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코릴레이션이 다 정리가 되는 게 영상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건 RGB인데 이거는 RGB가 아니고 그냥 스펙트로그램을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 된 거 가지고 쓴다는 게 물론 프리트레인이 된 거에 대해서 또 파인 튜닝을 할 때 많은 양의 트레이닝이 또 변동이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마지막 살짝 파인 튜닝 하는 정도라면은 이게 좀 믿기가 어렵네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모델이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데 일단은 그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모델을 로딩을 시킨 다음에 이 오디오 셋이란 걸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 오디오 셋이 굉장히 큰 모델이거든요. 이미지넷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 그렇다면 오디오 거기서 셋을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이 많이 된다면은 네, 일단 내 저기 웨이트가 프리트레인 된 것들의 변동이 많다면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면 그다음 네. 오케이. 그래서 네, 계속 진행하세요.
네, 오디오셋으로 이제 다시 프리트레인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그 결국은 이제 그 스펙트로그램 자체가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이미지넷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로 해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스펙트로그램 자체가 이미지거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시 오디오로 이제 또 다시 이제 리파이닝을 하고 네, 아마 그렇게 그런 작전을 하는 것 같다. 땡큐. 네. 그래서 이제 오디오셋으로 다시 프리트레인 시킨 모델을 이제 또 다른 태스크, ESG50이나 스피치 커맨드 같은 또 다른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뽑게 됩니다. 근데 이제 DIT에 있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긴 하는데 논리지 디스테이션을 활용을 하진 않고 클래스 토큰도 이제 여기서는 두 개를 활용을 클래스 토큰하고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활용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클래스 토큰만 활용을 하고요. 디스틸레이션 토큰은 이제 클래스 토큰하고 평균을 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과 같이 뭐 TIM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바로 불러와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AST가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 게 그래서 이 TIMM에서 그 DIIT 모델을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뒤에다가 풀리 커넥티드 모델 하나만 붙여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어떤 모델을 구상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모델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을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셋에 대해서 먼저 실험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오디오셋 같은 경우는 이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하고 어 MAP가 높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이블 1을 보시면 이제 CNN이 들어간 모델 아키텍처하고 AST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CNN을 활용을 한 게 더 CNN을 활용하지 않은 게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실험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밸런스드하고 풀이라는 게 있는데 밸런스드는 이제 오디오셋에서 그 레이블마다 개수가 샘플 개수가 다른데 그거의 개수를 맞춰준 게 밸런스고요. 모든 오디오셋의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게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 모델, 이미지의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이미지의 프리트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납득이 잘 되지는 않지만 실험 결과상으로는 이미지 프리트레인을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실험 결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 지금 태스크가 뭐죠? 제가 그걸 잊어먹었는데. 태스크가 오디오 뭐였어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이미지넷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모델을 프리트레인 모델로 활용을 했을 때 오디오셋으로 학습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를 했는데 어, 위에 두 개는 이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킨 거고
DIT에서 모델을 가져왔을 때 성능이 좀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넷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 생각에는 이제 이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이미지넷 전체의 그 이 데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거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지.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하고 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특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션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스펙트로그램하고 오버레이를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 안에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미지넷 사실 이미지넷에는 뭐 스펙트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관련이 있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을 실험 결과로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조금 더 했는데요. 이제 첫 번 테이블 4에서는 이제 포지셔닝 임베딩을 뭐를 했느냐에 어떤 걸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일단은 리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 시킨 거고 리얼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이나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어, 그 포지셔널 인베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활용을 했을 때 그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여지고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DIT에서 활용을 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를 이제 오버랩을 시킨 것과 시키지 않았을 때 학습 결과를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오버랩을 시켜가면서 뭐 패치 개수를 좀 늘렸을 때 좀 더 좋은 성능, 약간 더 좋은 성능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패치 개수가 제 생각에는 오버랩보다도 이제 패치 개수가 많아지면서 좀 더 어텐션을 세부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패치 쉐이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네, 테이블 5에 이 오버랩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지금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오버랩이 없이도 이 패치 넘버의 숫자가 동일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비교를 안 한 것 같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오버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불확실한 것 같네. 어쨌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치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했는데 약간 특이한 게 프리트레인 없이 세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128 2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왜 프리트레인을 했을 때 이 모델로 실험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 분석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16/16이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디오셋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해서 ESC50과 스피치 커맨드 V2라는 데이터셋에 대해 분류를 수행을 했는데요. ESC50 같은 경우에는 그 5초의
5초의 오디오 데이터를 50 클래스로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고, 스피치 커맨드는 이제 1초의 데이터 길이를 가지고 있고 35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타 S하고 소타 P가 있고 AST S하고 AST P가 있는데, S는 이제 트레인 프롬 스크래치고 P는 이제 오디오셋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했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타 S는 이제 스크래치로 학습을 시켰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이 86.5%고,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모델을 뽑았을 때 94.7%였는데, AST에서는 이제 95.6%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스크래치하고 프리트레인을 비교를 했을 때 프리트레인을 시키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키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퍼러링을 할 때도 이제 태스크마다 조금씩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의 사이즈는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 5초나 1초 이거 말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얼마나 비교가 어떻게 되죠? 스피치 커맨드는 제가 잘 모르는데 ESG50 같은 경우에는 총 2,000개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오케이. 2,000 그래서 샘플이 이게 두 개가 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건지 요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 이게 좀 트렌드가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사람들은 설명을 안 했나요? 여기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이게 스피치 커맨드에서는 별로 덕을 보지 못했는지 그런 얘기는 있었나요? 잠시만요. 왜 이 트렌드가 반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커맨드에 대해서는 AST에 프리트레인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출판이 된 논문이죠? 인터스피치 논문입니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논문이 짐 글라스 팀에서 왔네요. 네. MIT에 그 손수환 박사가 있었던데 네, 보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쪽에서의 그 트랜스포머를 오디오 쪽에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수고하세요.